조화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6년 4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경력을 살펴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전형적인 86세대 운동권 출신인데 한때 잠시 학생운동을 했었다 정도가 아니라 대표적인 학생운동 단체인 전대협 간부 출신입니다. 그것도 NL 주사파들이 장악했던 시절의 전대협에서 선전부장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본인은 주사파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대표적인 종북 좌파 인사로 분류되는 임종석 전 실장과는 정치적 동지 관계로 보입니다. 이 정원호 후보의 과거 이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잘 드러난 게 없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검색되는 정원호 후보의 과거 프로필 좀 보실까요? 이분 1968년 여수 출생입니다. 여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이분의 경력을 보시면 1989년에 서울시립대 부총학생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때부터 확실한 운동권의 길을 걸어갔는데 1990년도에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줄여서 서총연 선전부장을 했습니다. 이 서총연은 전대협의 하부 조직이죠. 이 선전부장을 거쳐서 91년도가 되면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즉 전대협의 선전부장이면 그야말로 전대협의 나팔수라는 겁니다. 91년도에 전대협 간부를 했다라는 것은 이 91년쯤이면 제가 91학번입니다. 이 전대협의 어떤 조직력이라든가 그 파워가 가장 절정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임종석 씨가 이 전대협 3기 의장이죠. 3기 의장을 하면서 정말 가장 쇼킹했던 임수경 씨를 북한에 방북시키는 이런 일을 기획했던 자죠. 그래서 1989년 임종석 출연 이후에 사실상 전대협은 거의 NL, 이 자주파 계열, NL, 주사파 계열이 이 전대협 조직을 거의 장악했었고, 물론 NLPD 그 안에서 계속 내부 어떤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상 90년대부터는 거의 전대협은 주사파 NL 계열이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쯤 되면은 전대협이 간판을 한총련으로 바꾸죠. 한총련 93년도에 출범해서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 학생운동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전대협, 한총련으로 이어졌던 이 학생운동 그룹도 조직도 굉장히 약화되는 길을 걸어갔는데 어쨌든 최절정 시기에 이 전대협에서 선전부장을 했다.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 과거 경력입니다. 92년도가 되면은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에서 총무부장을 했다. 이 전대협뿐만 아니라 이 전국연합은 사실상 더 학생운동을 넘어서는 더 포괄적인 운동권 조직인데 이 전국연합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경기 동부연합, 울산연합, 광주 전납연합 등등이 있습니다. 이쪽도 사실상 거의 NL, 주사파 계열이 많고 이 전국연합에서 총무부장을 했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 운동권 중에서도 핵심 운동권 출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운동권, 이 사람의 과거라는 것은 물론 과거죠. 이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가 다양한 사회적인 어떤 경험을 거치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운동권으로 활동하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넘어옵니다. 95년이 되면은 양재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을 하고 2000년이 되면은 민주당 서울특별시 지부 성동구 지구당 정책기획실장. 이때부터 임종석 전 실장과 인연을 맺었던 것 같은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임종석 국회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호 후보의 이 이력이 거의 보좌관 참모가 많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발언이라든가 이 활동은 구청장 경력 이외에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성동구라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임종석 전 실장과도 아주 정치적 동지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4년도에 그 총선에 출마하려고 시도했었죠. 임종석 이 성동구 지역에서 당시 이 정원호 후보가 출마를 고려하다가 출마를 안 한다 할 정도로 임종석에게 굉장히 배려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인연은 굉장히 끈끈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 경력도 뭐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성동구 선거본부장,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여기까지의 경력을 보더라도 이분의 과거는 거의 운동권 경력, 그리고 운동권에서 바로 정치권으로 넘어온 경력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성동구청장으로서의 어떤 행정 경험을 앞세우지만 이 구청장 경력보다 사실은 이 과거의 이런 이력들이 굉장히 걱정을 주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은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다. 박원순 때 여러분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야말로 시민단체 카르텔이 떠오르죠. 당시 감사를 했더니 무려 박원순 시정 5년간 시민단체 약 3,500군데에 지원한 금액이 거의 7천억 원대였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모사업을 이유로 3,500개가 넘는 시민단체에 무려 국민 세금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무슨 시민단체의 ATM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이런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이력을 보니까 그 박원순 시절이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계속 이런 부분을 파고듭니다. 자,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후보가 어떤 부분을 걱정했는지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다. 자, 박원순 전 시장 당시에 오래된 건물의 벽화 같은 걸 그리는데 시 예산이 펑펑 새어나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또다시 좌파단체 ATM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원순 시절에 무슨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뭐다 해서 수많은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계속 층층 시야로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시민단체에 세금을 뿌리는데 그 세금을 뿌리기 위한 단체를 그 위에 또 만듭니다. 그 위에 또 만들어요. 그래서 층층 시야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채용되는 인력만 해도 채용되는 인력, 인건비로 또 엄청나게 세금이 많이 나가죠. 이렇게 해서 지원된 세금이 무려 7,500억 원에서 1조 원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무슨 시민단체 ATM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12년간 구청 단위의 행정을 하신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다. 다만 서울시장은 20년 뒤까지 내다보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 저는 20년 전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했다. 그때 민주당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디자인이냐. 한강은 가만히 놔둘 때 좋다면서 반대했다. 그때 반대했던 민주당 분도 지금 주말이면 가족들과 한강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겠나. 정 후보는 대장동은 아주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그럼 백현동은 업자들이 개발 이익을 가로채도록 할 셈인가? 서울도 그렇게 해 먹겠다는 말로 들린다. 자, 이렇게 비판했는데, 자, 박원순 시즌2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박 전 시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 기억되겠다라고 했고, 정 후보는 그런 박 전 시장을 스승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박 전 시장 때 시민단체 인사들이 대거 시청에 들어와서 서울을 그들만의 ATM으로 전락시켰다. 오래된 건물에 벽화 같은 걸 그리는데 시 예산이 펑펑 새어나갔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시청에서 나간 이들이 성동구를 새로운 숙주로 삼았다. 정원호 선대위에도 포진할 것이다. 지난번 정원호 후보의 칸쿤 출장이 논란이 됐었죠. 여직원이 동행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민 세금 거의 3천만 원에 가까운 경비를 외유성 출장에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 내역
출장 목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꼭 필요한 부분이었느냐? 맞지가 않죠. 굳이 칸쿤에 왜 갔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더 우려했던 것은 이 출장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거의 뭐 시민단체 어떤 경력 그런 과거들로 서로 끈끈이 어떤 연대되어 있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동구를 넘어서 서울시정까지 뭔가 여기저기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특혜 채용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여기에서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세훈 후보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원호 후보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오 시장을 비판했는데 자, 오세훈의 10년은 용두삼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합니다. 저는 구청장을 12년을 했다. 서울시정을 12년 해온 거다. 성동구의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흡연부스, 스마트 쉼터, 경력 보유 여성 조례 등 12년의 성공 사례가 밖으로 퍼져나가 많은 서울 시민들이 누리고 있다. 이런 게 쌓여 성동구가 살고 싶은 동네가 된 것이다. 구민의 만족도가 90%를 넘는다. 네, 성동구 살기 좋은 지역이 된 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흡연부스 이런 것들을 성공 사례로 내세우는 것은 이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요? 이러기에는 서울시라는 거대 도시의 행정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모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 시장 오세훈 후보가 불리하죠. 여러 면에 있어서 이 과거가 제대로 드러난 게 없는 정원호 후보, 서울시장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이는 이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 시민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원호 이 사람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검증은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